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예보됐는데 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로 폭염은 오히려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전기 사용이 늘면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후 변압기의 경우 전력 소비가 늘면 과부하가 걸려 정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압기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공의들이 떠나 일손이 부족해진 병원들이 점차 응급실 진료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도 극히 낮아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응급 환자들이 몰리는 추석 연휴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극 바다에 여름을 나지 못하고 녹아버리는 얼음이 늘면서 해빙 면적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해빙이 줄면서 태양열을 적게 반사해 북극 온도가 상승하고 더 많은 얼음이 녹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태풍 종다리는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점차 북상해 늦은 오후에는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쯤에는 목포 서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해지고 내일 정오쯤 충남에 상륙해 오후에 속초 부근에서 소멸할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됐고 제주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해 남부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남쪽에 뜨겁고 습한 열기를 몰고 오면서 폭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구미는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남서풍을 강화시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이 지난 뒤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로 북상하는 9호 태풍 종다리는 오늘 저녁에서 늦은 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태풍 규모는 작지만 역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태풍이 모두 늦여름 이후 발생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역대 한반도에 큰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을 홍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최악의 태풍은 2002년 8월 루사입니다. 강릉에서는 8월 21일 하루에만 870.5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46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고 5조 1,4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03년 9월에는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바람 강도로는 역대 가장 강했는데 초속 60m가 넘는 강풍은 크레인까지 쓰러뜨리며 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태풍의 이름이 생긴 이후 우리나라의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태풍은 1959년 9월 사라입니다. 849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남부지방을 덮친 2022년 9월 흰남노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부어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49년 만에 용광로 가동을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루사와 매미, 2010년 곤파스와 2022년 흰남노까지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던 태풍은 모두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요, 따뜻한 물이 점점 쌓여서 아주 두껍게 상층에 따뜻한 바닷물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풍이 사실은 지나가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물속 밑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이렇게 더 강력한 태풍이 생기는 거고요. 지난해 여름 23.1도로 최근 10년 대비 0.5도나 상승한 해수면 온도 역시 강력한 태풍을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 종다리는 오늘 저녁에서 늦은 밤 열대저압부로 약해져 목포 서쪽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높아진 해수면 온도와 증가하는 수증기, 불안정해지는 대기 상태가 여름보다 강력한 가을 태풍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했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오며 무더위를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오키나와 서쪽,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종다리입니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남쪽의 열기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열대 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로 밀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따뜻한 남서풍을 강화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인해서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서울 낮 기온은 오늘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31도지만 체감온도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심해져 체감온도는 30도를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9호 태풍 종다리가 21일 수요일까지 덥고 습한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난 뒤에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뜨거운 수증기 자체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는 약화되기보다는 지속 또는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여름 더위를 식히는 처서 매직도, 태풍 매직도 없는 이례적인 8월이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더해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오늘 전력 수요는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수요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96.6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어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95.6기가와트를 하루 만에 또 경신하게 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7.3기가와트, 예비율은 7.6%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태풍 종다리의 이동 경로와 영향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이번 주까지는 높은 수준의 전력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는 지난 5일과 12일, 13일에 이어 어제까지 5차례나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정전 소식도 많이 전해지는데요. 대부분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자칫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노후 변압기 교체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깜깜한 1층의 주민들이 모여 바람에 더위를 식힙니다. 298세대 주민들은 하루 동안 이어진 정전에 무더위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도 열대야 속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당황스럽고 날씨는 덥지만 않고 열대야만 아니더라도 좀 참겠는데 많이 답답하죠. 무더위에 전력 소비가 커지자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세대별 전력 사용 설계용량이 1kW 수준. 모든 세대가 동시에 1k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변압기가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출시된 7평대 벽걸이 에어컨의 전격 소비 전력이 0.78kW로 다른 가전제품까지 더하면 정전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변압기가 20년이 넘은 경우도 전체 6만 8천여 대의 30%에 달합니다. 고장 우려로 새 것으로 교체하려 해도 적게는 2천만 원대 비용이 들어 부담입니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 등 제약이 있어 신청 건수 대비 실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려 과열되면 정전은 물론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전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압기 용량에 맞게 그 전기 설비라든가 전선 용량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변압기 손상뿐만 아니고 전선도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전기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환경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군 등 낙동강 권역의 주요 수원인 운문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운문댐 유역의 올해 강수량은 687.3mm로 예년에 비해 82% 수준이고 특히 장마가 끝난 뒤로 내린 비가 6.4mm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달 중순에는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환경부는 운문댐 외에 다른 댐들도 장마가 끝난 뒤 폭염과 함께 국지적인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 관심 단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댐 용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여름, 극지방의 빙하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비교적 얇은 어린 얼음이 극적으로 늘어나면서 해빙 감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최전선을 들여다보는 지구의 맥박, 장하영 기자가 먼저 북극해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가을부터 얇은 얼음판으로 얼어붙는 북극해. 이때 생성된 1년차 어린 얼음이 더운 봄과 여름에 녹지 않고 다음 겨울을 맞으면 2년차 얼음이 되고 이후 덩치를 더 키워 웬만한 환경에도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해빙이 됩니다. 하지만 북극해의 어린 얼음은 더 이상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북극 해빙은 지난 36년간 계속 줄었습니다. 올여름에도 그린란드 북쪽의 큰 해빙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위성으로 포착됐습니다. 북극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해양 분지로 알래스카 북쪽의 보퍼트 해류가 어린 얼음을 키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녹은 얼음들이 그린란드 동쪽 프람 해협으로 쓸려가 버리는 걸 막지 못합니다. Si sta riducendo nonostante le grandi nevicate degli ultimi mesi di aprile e maggio. Pensate che nell'arco di soli 20 giorni, nel mese di luglio, ha fatto così tanto caldo, tanto da ridurre lo spessore frontale di ben 2 metri. 어린 얼음이 늘어난 북극 해빙은 바람과 해류에 더 취약해집니다. 역대 해빙 면적 최저치를 기록한 2012년, 그해 8월 강한 폭풍이 불었는데 얇은 얼음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고 9월에 속수무책으로 해빙이 줄어들었습니다. 역대급 해수면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도 2012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빙이 면적 감소하게 되면 그 반사돼서 우주로 되돌아가는 그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더 많은 양이 해양에 흡수가 되게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지구 평균 또는 뭐 저희도 비교했을 때 한 2배에서 4배 정도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 북극해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4년 이상 두꺼운 얼음은 이제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더운 바다가 해빙의 성장을 방해하고 얇아진 얼음은 작은 태풍과 파도에도 부서져 바닷물로 흩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024년 첫 슈퍼 블루문이 19일 밤과 오늘 새벽 전 세계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밤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찍은 달 모습을 보면 보름달이 평소보다 더 크고 밝게 빛났습니다. 슈퍼문은 달이 궤도를 돌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일반 보름달보다 7% 정도 더 크고 약 16% 정도 더 밝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블루문은 양력을 기준으로 통상 같은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경우 2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블루문은 평균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뜨지만 슈퍼문인 블루문은 훨씬 더 드물게 뜹니다. 슈퍼 블루문 사이의 간격은 최대 20년이 될 수 있는데 다음 슈퍼 블루문은 8년 뒤인 2032년 8월 21일에 뜹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직접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투명한 태양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서관용 교수 연구팀은 유리처럼 투명한 특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높은 효율을 지닌 투명 태양 전지와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극을 포함한 모든 구성 요소를 뒷면에 배치하는 후면 전극형 구조를 도입해 연결 부위가 보이지 않는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개발한 투명 태양 전지는 투과도 20%에서 14.7%의 높은 전기 생산 효율을 기록했으며 자연 태양광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물, 자동차, 유리뿐 아니라 소형 디바이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명 실리콘 태양 전지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달 말 코로나19 환자가 한 주에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라 감염병 등급을 상향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치료제 공급과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최근 병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환자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말을 재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는데 한 주에 35만 명까지 환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냉방이라든지 환기 부족이 또 좀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호흡기 감염병 전파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확진자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커질 수 있지만 정부는 지금 상황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KP3 변이 바이러스가 이전 오미크론과 차이가 없고 환자 대부분이 경증이라 감염병 등급을 상향하지 않고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일주일 안에 2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면 보건소에 신고하게 하는 등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료제와 진단키트 수요 예측에 실패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 26만 명분을 이번 달 말까지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면서 이번 주까지 6만 명분, 다음 주에는 14만 명분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담당 약국의 정기 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요. 8월 말까지는 전국의 담당 약국에 여유 물량까지 충분히 공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석 방역과 관련해선 환자 발생 추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 상황을 지켜본 뒤 추석 일주일 전까지는 방역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들은 병상을 줄이는 등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오히려 늘다 보니 오는 추석 연휴쯤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 상당수의 병원 응급실들은 전공의가 대거 빠진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에게 오랜 시간 일이 몰리다 보니 피로도가 극심해졌고 결국 진료를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병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 병상을 줄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가운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기관이 올해 초와 비교해 4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다음 달이었던 지난 3월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전국에서 46만 명이었지만 지난달엔 55만 명을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더 나아질 기미도 없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이 극히 낮아 진행했던 추가 모집엔 고작 21명만 지원했습니다. 인력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응급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단 정부는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화하겠다며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아직 응급실의 이런 진료 상황이 크게 이제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응급실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의료진의 과부하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의료 대란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변종 엠폭스의 진원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올해 들어 엠폭스로 인한 사망자가 57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저 캄바 민주콩고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570명 이상의 사망자를 포함해 16,700건의 엠폭스 확진 또는 의심 사례가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캄바 장관은 일본과 미국이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다음 주에는 백신이 도착해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콩고 정부는 1차로 35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4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 사망자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구와 가전 등을 판매하던 쇼핑몰 알레츠가 갑자기 영업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티몬 위메프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일부 직원이라도 남아 현장 환불 등 초기 대응에 나섰던 티메프와 달리 알레츠는 직원들을 모두 퇴사 처리하고 사라졌기 때문인데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갑작스레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쇼핑몰 알레츠 본사입니다. 월요일 오전이지만 사무실은 모두 텅 비었습니다. 40여 명 직원을 모두 퇴사 처리하면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발길만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7월 판매 대금 정산 주기가 이번 달 말 돌아오지만 티몬 위메프 같은 피해가 반복되자 이제는 희망을 품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한다라는 공지를 띄워서 폐업은 확정적이지 않나 합니다. 지푸라기 잡으려고 일단 오늘 나온 거고 누구라도 나와서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금을 들여 산 가구나 가전제품이 배송 도중에 판매자의 요청으로 취소됐지만 환불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없는 돈에 그냥 모아가지고 집사람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OLED로 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금요일 날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소비자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다 철수해버리고. 아직 미정산이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알레츠 모회사 인터스텔라는 영업 손실이 누적돼 자본 잠식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일단 판매자들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소비자들은 카드사와 PG사 등을 상대로 환불 요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악화돼가지고 거래할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한계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지금 확산될 가능성까지 있어서.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어 소규모 전문 쇼핑몰인 알레츠까지 바닥을 드러내면서 온라인 유통산업 전체로 사태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첫날인 어제 7시간 만에 800건 넘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87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환급 요구가 245건이고 해피머니 상품권 환급 요구가 6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은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여행과 숙박, 항공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에는 9,028명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종별로 일괄 발표해 부실 공개라는 비난을 받았던 테슬라가 관련 세부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을 보면 차대 번호 앞 세 자리가 LRW인 모델 3와 모델 Y의 롱레인지, 퍼포먼스 트림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차대 번호 앞 세 자리가 OYJ인 모델 3와 OYJ 또는 7SA인 모델 Y에는 파나소닉 배터리가, 모델 3와 모델 Y의 스탠더드 레인지 트림에는 CATL 배터리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델 X와 모델 S에는 모두 파나소닉 배터리만 사용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21개 전기차 브랜드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는데 국토부는 국내외 전기차 브랜드의 배터리 제조사 표기 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올해 한반도를 향하는 첫 태풍인 종다리는 세력은 약해도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해 오히려 더위가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바람에 더위까지 동시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가 알던 태풍의 모습도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